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마음의 결 시간입니다. 잠시 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상처받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을 아주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그저 잊어버렸을 거라 혹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거라 믿었던 그 모든 순간들을 말입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짜증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끔 이끌어준다. 하지만 이 유명한 격언 속에 융이 미처 말하지 않은 더 깊고 서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진실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 깊숙한 곳을 함께 여행하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왜 그들이 당신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고통의 표정, 상처받은 눈빛, 떨리는 목소리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밤에 평온히 잠들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만이 잠 못 들고 그 모든 순간을 되감게 하는 밤들, 그 밤의 끝에서 작은 위로와 해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당신의 피를 차갑게 만들지도 모르는 진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신뢰를 산산조각냈던 그 사람, 당신의 현실 감각마저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 당신을 미쳐가고 있다고 느끼게 했던 바로 그 사람. 그들은 자신이 뱉었던 모든 말, 어겼던 모든 약속, 그리고 자신의 배신 앞에서 당신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모든 순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칼 융의 혁명적인 이론인 그림자 자아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내면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일부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어둡고 부끄럽고 때로는 추악하다고 여기는 자신의 모습이죠. 융은 수십 년간의 임상 연구를 통해 우리가 이 불편한 진실을 억누르려 하면 할수록 그 그림자는 우리 삶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훨씬 더 교묘해집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단순한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훨씬 더 계산적인 심리적 방어기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융이 그림자 투사라고 불렀던 현상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대신 그 어둠의 무게를 당신에게 떠넘겨버리는 무의식적인 행위입니다. 마치 자신의 손에 든 쓰레기를 남의 주머니에 몰래 넣고는 왜 당신에게서 냄새가 나냐고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평화를 파괴하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인간 본성에 대한 당신의 기존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든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 하지만 만약 한 사람이 그 변화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찰을 통한 성장 대신 안락함을, 발전 대신 부인을 선택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있기로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바로 진정한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융이 발견했듯이 진정한 책임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 즉 진정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융은 그의 개인적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바로 이 공포를 마주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구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자유롭게 해줄 바로
그 진실을 피하기 위해 정교하고 복잡한 심리적 방어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들이 대신 중독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편안함, 자아보호, 그리고 나는 그렇게 기억 안 나는데,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라는 예쁜 포장지로 감싼 부인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관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서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는 고통보다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쉽다고 믿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자기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보호 메커니즘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도 진정한 본성을 숨기기 위해 우리가 쓰는 가면이죠.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할 때 그들은 단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융이 말한 임시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편안하고 영원히 정당화되고 영원히 결백한 상태에 머물면서 진정한 자신이 되는 깊은 과업을 회피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뒤틀립니다. 융은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저항을 마치 당신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기억, 당신의 반응, 당신의 감정적 현실 전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나? 어쩌면 별일 아니었을지도 몰라. 내가 너무 극적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면 바로 그 순간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의 그림자, 자아가 책임을 마주했을 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그들은 뉘우침으로 반응하는 대신 화제를 돌리거나 책임을 전가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대신 당신이 피를 흘리고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듭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로 인식합니다. 자신의 인식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의 현실 인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죠. 칼 융은 평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더 강력한 특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전략적 침묵이라는 기술을 통해 결코 아무것도 될 필요가 없는 특권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침묵조차 아닙니다. 그것은 무기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침묵 속으로 사라질 때 그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융은 관계에서의 권력 역학에 대해 깊이 연구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점을 이해했습니다. 침묵은 혼란의 부담을 이미 상처받은 사람에게 고스란히 옮겨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당신은 머릿속으로 온갖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되짚어보고 당신의 감정을 과도하게 설명하고 결코 오지 않을 답변을 바라며 당신의 반응마저 의심합니다. 후회의 기미를 찾기 위해 모든 말, 모든 몸짓을 분석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전략 전체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밖을 보는 것, 자신의 그림자를 당신에게 투사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은 상처 없이 걸어나가는 동안 처리되지 않은 죄책감의 무게를 당신이 짊어지게 하는 것에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감정 노동의 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하면서
자신은 어떤 결과에서도 보호하는 직관적인 이해를 발달시켰습니다. 침묵이 무기로 사용될 때 그것은 융이 말한 심리적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반응을 보류할수록 당신은 어떤 종류의 인정이라도 받기 위해 더욱 필사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은 그들의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당신을 쫓는 입장에 놓이게 하고 당신의 경계를 허물게 하며 단 한마디의 반응이라도 얻기 위해 당신의 진실에서 물러서게 만듭니다. 당신에게 용서를 구걸해야 할 바로 그 사람에게서 오는 관심의 부스러기에 감사하게 만듭니다. 칼 융은 집단 무의식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 모두가 특정 원형적 패턴을 공유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파괴적인 것 하나가 바로 순수 원형입니다. 해를 끼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정신의 일부죠.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이 원형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곳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합니다. 순수를 자신의 정체성 전체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절대로 틀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책임을 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팽창 상태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너무 비대해져서 자신의 이미지와 모순되는 어떤 정보도 용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아 전체를 무너뜨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감정이 표면 위로 떠오르고 책임이 요구될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사라집니다. 침묵합니다. 화제를 바꿉니다. 소셜미디어에 행복한 무언가를 게시합니다. 자신들의 버전을 지지해주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웁니다. 이것은 혼란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이것은 패턴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파괴적인 패턴을 의식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것을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파괴적으로 효과적인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밤에 편히 잠들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행동과 정체성을 문자 그대로 분리하여 자신이 초래한 해악에 대해 진심으로 책임이 없다고 믿는 해리적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사실은 자신이야말로 진짜 피해자였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킨 것입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역사를 다시 쓰며 자신이 실제로는 악역이었던 모든 이야기에서 자신을 영웅으로 둔갑시키는 정교한 심리적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진정한 정서적 성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꺼이 감수하려 하지 않는 것, 즉 해를 끼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마주할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죄책감을 건강하게 처리하면 그것은 사실 우리를 안내하는 가이드가 됩니다. 내가 한 행동이 소중한 누군가를 아프게 했으니 바로잡아야 해라고 말해주는 우리 정신의 일부입니다. 균형과 정의, 회복을 추구하는 무의식의 도덕적 기능이죠. 하지만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죄책감을 안내자로 보지 않고 공격으로 봅니다. 그들의 심리적 틀 안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실수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실수 그 자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내적 붕괴는 그들의 연약한 자아 감각에 너무나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성장의 불편함을 마주하는 대신 그들은 당신을 문제로 만듭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 앉는 대신 그 그림자를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 부드럽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당신은 시작하지도 않은 전쟁에 휘말린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그들에게 정보로 들리지 않고 공격으로 들립니다. 이해를 위한 당신의 요청은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당신의 연약함은 그들이 이용할 약점이 되고 당신의 진실은 그들이 물리쳐야 할 적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자신의 고통과 함께 앉아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정보에 대응하여 적응하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능력을 상실한 심리적 경직성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당신이 계속해서 얕은 사람들에게서 깊이를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융은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정서적 발달 단계에서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직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정서적 성장의 한계점에 부딪힙니다. 그들은 변명과 침묵, 주의 분산을 제공할 수는 있어도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 즉 진정한 인정은 결코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받지 못한 그 사과는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들의 정서적 범위는 책임감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이미 최대치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융이 발견한 가장 해방적인 진실입니다. 이 통찰은 당신을 기다림과 희망, 그리고 누군가를 정서적 성숙으로 끌어들이려는 소모적인 노력의 순환에서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융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인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들이 무시하기로 작정한 것을 억지로 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기로 결심했다면 사랑으로 그들을 성숙시킬 수 없습니다. 가장 급진적인 자기사랑의 행위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결코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럴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제공할 심리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무능력은 당신의 가치에 대한 반영이 아니라 그들의 발달 수준에 대한 정보입니다. 정서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사람에게서 책임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은 마른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물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그냥 마른 것입니다. 어떤 끈기나 인내, 사랑으로도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나타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의 핵심은 자발성에 있습니다. 아무도 의식 속으로 강제로 밀어 넣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을 해방시킬 마지막 진실은 이것입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여전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전히 밖을 보고 그림자를 투사하며 자기 성찰의 거울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당신은 잠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그들의 각성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들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화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이해함으로써 이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고통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만이 유일하게 노력하고 있는 관계를 위한 감정 노동을 짊어지는 것을 멈추십시오. 무의식적인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멈출 때 당신은 이미 깨어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투자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성숙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정서적으로 지적인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목표는 모든 사람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 작업을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평화를 보호할 만큼 충분히 의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림자 작업이고 진정한 통합이며 진정한 자유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당신에게 당신 자신의 힘, 가치, 그리고 치유 능력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 보여주었고, 당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화가 보호할 가치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처 속에 숨겨진 선물입니다. 당신이 받지 못한 사과는 결코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한계, 그들의 선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치유, 당신의 성장, 당신의 자유는 온전히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평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진정한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마주하고 책임을 추구하며 성장과 치유, 그리고 진정한 연결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나 선명함을 주었다면 이 여정을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지식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함께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로운 밤을 기원하며 마음의 결 다음 시간에